매년 찾아오는 12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세금 폭탄이 됩니다. 2025년의 끝자락,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한 해의 경제 활동을 결산하는 가장 치열한 숫자 싸움. 연말정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와 대면하는 유일한 순간이죠. 바뀐 법규와 복잡한 계상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당신의 가처분 소득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눈높이 경제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반영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 소득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지표가 됩니다.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혜택은 찾는 만큼 돌아오는 법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입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월세로 나가는 큰 지출의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 하나만 누락해도 수십만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AI를 활용한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고도화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소소한 기부금이나 안경 구입비까지도 자동으로 수집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AI가 잡아내지 못한 나만의 공제 항목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 생존 전략이자 꼼꼼한 경제 주체의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반적인 세법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유인 체계입니다. 국가가 어떤 소비를 권장하고 어떤 계층을 지원하려 하는지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한다면 연말정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읽는 가장 실무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소비 전략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매일 카드를 긁지만 그 행위가 내년 2월에 내 통장 잔액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은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법의 선을 넘기 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정석 중의 정석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만 쓴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세금 공제액보다 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똑똑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내가 주로 소비하는 항목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인지 아니면 백화점인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공제율은 40%, 대중교통 공제율은 80%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율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마트 대신 전통시장으로,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연말에는 수십만 원의 현금으로 돌아오는 마법.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룰입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이미 25% 선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이제 필수입니다. 12월의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지갑의 맨 앞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을 방어하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소비를 넘어 저축과 투자의 영역을 살펴볼까요? 국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의 핵심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2025년 현재 이 두 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말정산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조커 카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노후 준비가 웬 말이냐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연금저축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수익률 16.5%의 확정 투자 상품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입금하자마자 이 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위한 소비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가 교차하는 지점, 그것이
연말정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죠. 특히 IRP는 연금저축보다 공제 한도가 높지만 중도 해지가 까다롭다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2025년의 금융 환경은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작정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계획만이 이 강력한 도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듭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국가가 설계한 프레임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연금 계좌를 채우는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깎는 행위를 넘어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개인의 안녕을 스스로 구축하는 자산 형성의 기초 공사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다음 단계인 공격적인 자산 증식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생활 속 공제 항목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기본 공제만 챙기고 만족하지만 진짜 실력은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2025년에는 특히 K컬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공제가 더욱 폭넓게 적용됩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세금까지 아끼는 셈이죠. 또한 부양가족의 기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기부금 역시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히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지정된 공익단체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되고 그 이상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이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갈지 내가 결정하는 일종의 투표인 셈이죠. 2025년의 시민으로서 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비 공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본인을 위한 학원비나 대학원 등록금은 물론이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평생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 교육비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배움이 곧 자산이 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입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었다면 그때부터는 영수증 하나하나가 모두 현금이 됩니다. 2025년의 끝에서 지난 1년을 복귀하며 서랍 속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 속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돈을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연말정산을 단순히 돈 돌려받는 날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1년치 현금 흐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썼고 그 소비가 가치 있었는지, 그리고 세금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나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복기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인 자기 객관화의 시작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룰은 냉혹합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세금은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돌려받을 혜택은 본인이 직접 찾아내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불균형을 불평하기보다는 시스템의 허점을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의 복잡한 세법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십만 원의 환급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의 고민이 내년 2월의 기쁨으로, 그리고 10년 뒤 경제적 자유의 토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그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살펴본 2025년 연말정산의 핵심 전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카드의 비율, 연금의 한도, 그리고 숨겨진 공제 항목들.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만의 경제적 시선을 완성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사가 되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곧 당신의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